자, 이 사진은 뭘까?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지. 나이 들거나 병든 부모를 부양할 형편이 안 돼서 산에 버렸다는 거야. 이건 좀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는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설화로만 남겨져 있는 건데 19세기 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거나 뭐 헛소문이 퍼진 거라는 말도 있고, 사실 일본에 오히려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여기도 설화긴 한데 17세기 에도 시대에 우바이스테야마라고 할머니를 갖다 버리는 산이라는 뜻이야. 이게 고려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정작 고려는 10세기부터 14세기 시대잖아. 시기 차이가 너무나. 그래가지고 정확한 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아. 다양한 얘기들만 있다는 거지. 어쨌든 거리상 가까운 나라니까 비슷한 게 둘 다 있을 법은 한데, 중요한 건 이게 풍습으로 자리 잡을 정도였다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럼 고려시대에 노인이 그렇게 많았냐는 거야. 고려인의 평균 수명이 한 40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 이건 다들 40살쯤 죽는다는 건 아니지. 통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평균 나이를 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80살까지 살아. 근데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면 이 두 명의 평균 수명이 40살이잖아.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다는 거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의료기술이 부족하니까 면역력 문제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빨리 죽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0이 넘잖아. 고려 때보다 2배 이상이라는 건데 인간의 수명이 2배가 늘었다기보다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줄어서 평균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평균 수명이 제일 짧은 나라는 아프리카 쪽이고 여기가 영유아 사망률도 제일 높아. 그래서 이 당시 평균 연령이 낮은 건 영유아의 기대 수명이 낮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게 좀 유력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라는 걸 했던 게 아닌가 싶어. 실제로 60살부터를 노인으로 받고 어렵게 살아남아서 노인이 됐으니 축하한다는 의미인 거잖아, 환갑이. 환갑은 갑자를 사용하는 동아시아에만 있는 전통이야. 유교 문화로 어른을 공경하는 지역인데 이걸 기념하는 나라가 정작 노인이 됐으니 버리는 풍습도 동시에 있다는 걸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든. 매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던 때라 사람들은 어른의 경험이 중요했을 거야.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잖아. 노인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귀찮고 버거운 존재로 볼 수 없지 않았을까? 이게 내 생각이고. 오히려 고려장은 지금 확실히 일어나고 있지. 의학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한 거야. 그러자 노인 부양을 대신해주는 요양원이라는 서비스가 생겼잖아. 근데 이게 좋게 말해서 요양이지 사실상 부모를 여기에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내가 공연 다닐 때 요양원 봉사학교에 갔었는데 실제로 가족을 못 만나는 노인들이 많았어. 자식들이 합법적으로 여기에 버린 거지. 기술 발달로 인구가 증가하면 어느 나라든 고령화 사회를 겪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기로 막 들어온 것 같아. 앞으로 노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시장은 계속 커지면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해질 텐데 이 수요가 갑자기 폭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사건을 준비했거든. 자, 여기야 사건 현장이. 일본에 있는 요양원인데 2014년 11월 4일 이 건물 장소가 일본의 도쿄 미친 가나가와현 사이와이라는 지역이고 여기 직원이 78살인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 일으키려고 가보니까 의식이 없었대. 이미 죽어 있던 거야. 이런 데서 노인이 노환이나 병으로 사망하는 일은 안타까울 뿐이지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닌 거잖아. 애초에 이런 순간을 대비하는 시설이 요양원이기도 하니까.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병이나 노환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4층에서 지내던 사람이었고 쓰러진 자리가 방 베란다 밑이었대. 베란다 나갔다가 실 쪽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잖아. 다들 이렇게 생각해서 장례 진행했어. 근데 한 달 만에 이 요양원에서 같은 사건이 2번 더 일어나. 12월 9일 같은 4층에서 이번엔 66살 할머니가 추락해 사망하더니 31일에는 96살 할머니가 6층에서 떨어진 거야. 이제 사건이 이상하게 보이잖아. 경찰에 신고했고 직원들이 수사했더니 사고사가 아닌 것 같대. 이 건물이 베란다 난간 높이가
1.2m야. 그래서 일어나기 어려워. 일본은 평균 키가 안 그래도 작은 편이고 추락한 사람들은 다 8, 90대의 최고령이란 말이야. 이 나이 때 사람이면 평균 신장보다 더 작아. 나이 들면 허리도 굽으면서 키가 더 작아져. 1.2m면은 이 노인들에게는 못해도 가슴 정도의 난간이라는 거지. 실족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러 떨어지고 싶어도 피지컬 노화로 쉽지가 않아. 가능한 노인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애초에 요양원을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 이런 조건인데 44일 만에 같은 사건이 3번 일어났다는 건 뭐야? 누가 지금 이 노인들을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있다는 소리잖아.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직원 중에 중요한 증언도 나왔는데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에 싸우는 소리를 몇 번 들었대. 남자와 여자 목소리였고 그 뒤로 금방 비명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근데 정작 물증이 없어. CCTV도 없는 건물에 사건 순간을 본 목격자가 없어서 이대로 수사가 멈춰. 그리고 2년 만인 2016년 1월 30일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찾아. 이 사람인데 범인이지 뭐 이 정도면은. 첫 사건인 4층에서 추락한 할아버지를 발견했다는 요양사 직원이야. 1992년생 23살인 이마이 하야토라는 새끼인데 왜 이 새끼를 의심하게 됐냐? 일단 새 사건이 일어나던 날 다 출근해 있었어. 그리고 사건 5개월 만인 2015년 5월 경찰에 체포되는데 이 사건 때문은 아니고 그동안 요양원 직원들 물건을 자주 훔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던 거야. 이 소식을 사건 담당 경찰이 듣고 수상하게 보기 시작했던 거지. 사건 수사하면서 요양원 직원들 다 만나봤고 이 새끼에게도 진작에 이것저것 다 물어봤었거든. 근데 2년 만에 또 찾아간 거잖아. 이때 수상한 걸 또 캐물으니까 이마이도 뭔가 경찰이 알고 왔구나 느낌이 들었나 봐. 갑자기 그래 왓다시가 던졌다능 이지랄을 한 거야. 존나 당당하네. 바로 경찰서 끌고 가서 진술 더 들어보기로 했어. 이 새끼가 어떤 새끼냐? 사건 6개월 전부터 이 사건이 일어난 요양원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게 된 새끼야. 면접 때 인사 담당자가 좋게 봤었대. 여기 요양원 간판이고. 얘가 의료전문학교 졸업하고 9급 구조사 자격증도 땄는데 이게 국가 자격증이거든. 거기에 일하려는 의지도 많고 성격이 좋아 보여서 뽑았다는 거지. 직원들도 이마이를 좋게 봤대. 입사 동기들은 없는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 이 새끼가 일도 빨리 배우고 잘하길래 제일 먼저 승진할 것 같았다는 거지. 이 새끼가 아마 조용히 그냥 계속 잘 다녔으면은 돈 꽤 벌었을 것 같아. 그럼 대체 왜 이랬냐는 거야. 사건 전부터 직원들 물건 오랫동안 훔쳤고 나중에 결국 잡히잖아. 이때 직원들은 이마이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놀랐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 새끼가 보기와 다르게 인간관계가 좋아요. 대신에 잘 보이려고 허세 부리는 느낌이 좀 나긴 했대. 회사 몇 달 다니더니 바로 비싼 옷 사쳐 입고 수시로 직원들을 호텔 데려가서 비싼 음식 사주고 이랬다는 거지. 하는 짓은 좀 꼴보기 싫은데 돈 써준다는 걸 싫어할 티를 굳이 내고 뭐 피할 이유는 없잖아. 이래서 직원들이랑은 겉으로 친했던 거야. 근데 이게 다 자기들 지갑에서 나오고 있던 돈이었다는 거지. 그땐 몰랐어. 그동안 훔친 게 200만 엔이나 됐대. 그럼 물건 훔친 건 어떻게 들킨 거냐? 이 새끼가 어느 날 자기 여동생이 죽어서 장례식 가야 한다는 거야. 유급 휴가를 내. 일주일 동안 그래서 회사를 안 나왔거든? 그러면 회사 직원들도 친가족이 죽었으면은 장례식을 가볼 법 하잖아. 야, 여동생이 없어, 이 새끼. 그래서 뭐야, 왜 거짓말한 거야? 이런 의심을 하다 보니까 들키게 된 거지. 이걸 시작으로 3번의 살인까지 의심받으면서 결국 지가 범인이라는 걸 자백한 거고. 이렇게 사건 4년 만인 2018년 2월 8일 가와사키 요양원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게 됐어. 증인으로 얘 엄마가 나왔는데 신기하게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거야. 이거는 아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는 뜻이잖아. 뭐랬냐? 아들이 예전에 전화로 사람 죽인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는 거지. 이게 결정적이었어, 재판에. 그럼 이 새끼의 범행 동기가 뭐야? 왜 그래야 됐어? 노인들 죽여서 얻은 게 없는데 왜 그러냐는 거야. 사실 노인들 돌보는 요양사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스트레스가 심했대. 의료 전문대 자격증도 따긴 했지만 이 새끼는 사람 돕고 봉사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 그냥 할 줄 아는 게 이거고 돈 벌려고 취직한 건데 생각보다 빡셌던 거야. 노인들 씻기고 먹이고 이러는 게 귀찮았대. 아이 씨발람이 그럼 지가 할 일인데 이거 안 할 거면 취직을 왜 해? 뭐냐 얘?
사건 순간에 요양원에는 당직하던 사람이 자기만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하야토는 계획적으로 죽였다는 자백이 있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왜? 라는 질문이 해결되진 않잖아. 그래서 자세한 범행 동기가 밝혀진 건 아니야, 이 사건에서. 근데 이 새끼 말하는 꼬라지 봤을 때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뭐 일 대충하고 이러니까 자주 싸우기도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홧김에 노인들 밖으로 던진 거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하더라고. 근데 막상 재판 가서는 지가 안 죽였다도 아니고 사람 죽인 기억이 없대. 검찰의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한 거라 무죄를 달라는 거야. 이지랄병 하더니 또 말을 갑자기 바꿔. 사실은 자기가 죽인 게 맞는데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죽이기를 원했대. 이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수사는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게 맞지. 근데 재판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결정권을 가진 판사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도 중요하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이 새끼가 피해자들 죽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건이 일어난 날마다 유일하게 당직을 했던 새끼지만 그게 죽였다는 증거는 안 되잖아. 경찰이 무슨 증거를 들고 온 것도 아닌데 지가 죽였다고 밝혔을 뿐이야. 이런 인정을 했으니까 검찰까지 넘어갔다가 재판을 받게 된 거 아니냐고. 사실 명확한 증거가 없던 상황이라 얘는 뒤집을 기회도 있었을 거야. 거짓 자백이라고 한 것까지도 좋아. 근데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사실은 피해자들이 죽길 원했다고 말을 바꿔버리면 이게 범행을 인정하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니냐고. 애새끼처럼 거짓말부터 하고 받다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지랄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지. 이러면 판사가 어떻게 보겠냐? 존나 괘씸할 거 아니야? 그냥 지가 지무던 판 거야, 이 새끼 병신이. 죽여달라는 거지, 이건 그냥. 사형 나왔어. 근데 2번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거든? 근데 또 막판에는 상고를 철회하더라고. 형을 인정하겠대? 참 알 수 없는 새끼야. 가족 관계 좀 봤더니 아빠 엄마 다 있어. 아빠가 전파사 했대. 가전제품 수리하고 이런 가게. 그리고 엄마는 주부였고. 평범한 집안 새끼인데 원래는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었다는 거지. 9급 구조사 자격증을 그래서 땄던 거고. 근데 좀 피지컬이 병신인지 시험에서 떨어졌어. 하는 수 없이 뭐 배운 거 살려가지고 한 일이 그래서 요양사였던 거고. 근데 이 노인들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던 거야. 여기서 생긴 스트레스로 도둑질 하다가 살인까지 이어진 것 같아. 그럼 씨발람이 뭐 소방관은 쉽겠냐 이 새끼야? 결국 어디서든 지랄할 새끼였던 거야 결국은 이 새끼는. 이 새끼 사건이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이게 꼭 얘만의 사건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 그 위기가 지나갔어. 고령화 위기가. 고령화로 확실히 들어선 상태야. 충분히 고령화 사회고 일본은 훨씬 전부터 있던 일이라 얘네는 초고령화야. 자, 이 새끼 누구냐? 요양원도 많고 일본은 노인 복지 쪽의 업계 규모가 큰 나라거든. 그러니까 노인 관련 범죄도 많을 수밖에 없겠지. 이 새끼는 도쿄에서 요양사로 일하던 28살의 토모키라는 새끼야. 범인이지 뭐 이 정도면은. 2019년 5월 22일에 요양원에 들어온 노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거든. 일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 나라 사람들이 노인을 팬다는 게 아니라 노인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관련 사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노인을 돌보는 게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개나 소나 이 사업을 하려고 들겠지. 블루오션 되면은. 관련 일자리가 많아질 거야. 그러면은 관련 분야의 취업 경쟁률이 낮아지겠지. 취업 경쟁률이 낮아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예전에 일본에서 어떤 은행원이 고객 돈으로 자기 빚 돌려먹다가 살인한 사건 알아본 적이 있잖아. 여기 링크 해둘게. 이때 일본 은행들이 대출 상품으로 고객을 유치할 때였어. 대출이 너무 쉬워. 가서 돈 주세요 하면 바로 줘. 그러니까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이 늘어났고 은행은 대출 상담해줄 직원이 모자랐어. 그러니까 아무나 막 채용해서 쓴 거야. 그러다 보면 어때? 금융 상식 없는 은행원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새끼들이 사건을 저질렀던 거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되면은 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 이때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게. 노인 요양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 버리면은 사람들은 결국 이런 자격 없는 새끼들에게 부모를 맡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우리도 점점 그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 문제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본 사건이고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다른 사건 알아보자고.